무조건 S 아닌가? 이만한 가성비가 없죠. 아직은 기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낡은 치료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대세인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구태환입니다. 네, 오늘도 구태환 원장님을 또 초대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 요즘 굉장히 티어 나누기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막 지갑 티어 나누기, 가방 티어 나누기, 차 티어 나누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티어 나누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또 의견이 또 있을 거고, 저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원장님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어떤 종류가 준비되어 있죠? 일단 랜덤으로 여러 가지 좀 뽑아왔는데, 좀 옛날부터 쓰이던 것부터 시작해서 좀 최근에 또 나온 기계들까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티타늄부터 볼까요? 티타늄 리프팅 요즘 굉장히 또 핫하죠. 티타늄 많이 하죠, 요즘. 티타늄의 단점은 아무래도 약간 좀 짧은 유지 기간.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즉각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고, 다운타임도 없고, 미백이나 제모도 같이 좀 되니까, 사실 만능이자면 또 만능인데 가격대가 또 좀 있어요. 그죠? 저 원장님은 몇 등급으로? 근데 S등급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유지기간 때문에. 그래도 A 아니면 B를 갈 것 같은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만한 게 또 없죠. 전 A등급으로 가면 어떨까 A등급. 싶은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티타늄이 제모 기능도 같이 있으니까 수염이 좀 많이 나는 남성분들은 좀 아파하기도 하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약간 손목이 아픈 시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시술자 손도 은근히 많이 타요. 이게 맞습니다. 조금 잘하시는 분이랑 못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B 정도로 둘까요? 다음에는 필러는 굉장히 범위가 커서 어렵긴 한데, 이만한 게 없긴 해요. 뭔가 얼굴을 조각하고 디자인하는데 부족한 걸 채워놓는다거나 할 때는 이 필러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술의 난이도도 있고 시술자마다 조금 차이도 있고, 필러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필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A에 두고 싶긴 한데, 저도 지금 필러는 A가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예전보다 필러의 물성이나 여러 가지 개발되면서 얕은 주름도 좀 개선할 수 있고, 이전에는 어려웠던 부위도 가능하게 나오는 필러 종류들도 많아가지고 옛날보다는 육각형에 가깝지 않나. 그렇죠. 조금 더 많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면이 있고, 요즘 뭐 스킨 부스터로도 필러를 또 쓰니까 필러는 A로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필러 A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리쥬란. 근데 이거는 통증이 너무 아프죠. 맞습니다. 사실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통증 때문에 높게 또 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자니 인지도나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또 무시할 수 없고. 저는 티타늄을 B로 줬기 때문에 티타늄이랑 같은 등급에 있기에는 그래도 리쥬란이 저는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럼 A로 한번 올릴까요? 저는 리쥬란이 통증만 단점이지, 통증 말고는 사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라서. 사실 뭐 어떤 분한테 써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좀 무난한 측면에 있어서는 A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컬트라,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이런 콜라겐 만드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대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스컬트라 원장님은 몇 등급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쓰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적응증이 조금 좁게 있고,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리쥬란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A로 두긴 조금 어렵고, 한 B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C랑 D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C랑 D를 주기에는 스컬트라가 효과도 좋고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물론 이제 결절이라는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되면서 결절을 좀 피할 수 있는 시술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결절이 덜 생기더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B 정도로 드리죠. 보톡스가 사실 역사적으로 치면 굉장히 또 오래됐죠. 그리고 만능인 것 같아요. 이만한 가성비가 없죠, 보톡스는. 가격 생각하면 S등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범용성 측면에서도 컨투어링도 할 수 있고, 홍조나 모공 쪽으로 스킨 보톡스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사실. 그죠? 옛날에는 근육에만 타겟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스킨 보톡스라고 얇게도 넣으면서 이제 속건조도 같이 해결하고 모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육각형이 아닌가. S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보톡스가 S로 아니면은 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킨바이브, 요즘 또 핫하죠. 물광 주사로 스킨바이브나 벨로테로 이제 리바이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광은 물광인데 굉장히 오래 가고 프리미엄 물광이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원장님들 사이에서 핫하기도 하고, 지속력이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간다는 측면에서는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스킨 부스터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두 달 간격으로 3번은 맞으라고
보통 추천을 드리니까 한 번에 그래도 꽤 길게 속건조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리쥬라는 속건조에 쓴다고는 하지만 속건조 자체로 봤을 때는 스킨바이브가 훨씬 효과가 좋긴 해요. 근데 A로 줘도 될 것 같고 B로 줘도 될 것 같고 조금 애매한데요. 근데 육각형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물광이랑 속건조에만 좀 돼 있지 않나. B로 가시죠. 속건조에만 좀 돼 있지 않나. 엑소좀도 무난하고 되게 좋기는 한데 주입시키는 방법이 좀 한정이 돼 있고 저도 B 정도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밸류가 엄청 높은 제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로 해야 되지 않나.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스컬트라랑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역사가 오래했지만 지금은 스킨 부스터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거의 스컬트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범용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B는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레디어스가 특별히 효과를 많이 보는 부위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하안면이든 요즘 목주름, 손등 이런 데는 레디어스가 유독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B로 가시죠. B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무난 뭐 A컷이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베룩 볼륨 두 개는 이제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리쥬란보다는 좀 아쉽죠. B 플러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베룩 볼륨도 볼륨아이징 하기에는 스컬트라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범용적인 안정성은 더 높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로 둘 다 가도 될 것 같아요. B? 맞습니다. B로 둘 다 보낼까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광주사 히알루론산을 이제 많이 넣죠.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요즘은 또 너무 좋은 스킨 부스터들이 많다 보니까 물광주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죠. 예전에는 물광주사라고 따로 단일 상품으로도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 물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일 상품으로는 조금 아쉽다. C 정도로 이제 물광 정도는 C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세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세라 이제 S로 주느냐 A로 주느냐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세라는 다른 하이프 장비에 비해서 좀 더 오리지널리티를 잘 지키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죠. 보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효능도 좀 강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서 S인지 A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방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S로 갈 수 있을까? A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하안면 위주로만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풀페이스로도 많이 하고 1.5mm, 3mm가 갈수록 더 많이 활용되는 추세라서 이제 S로 갈 수 있는 애지만 현재는 A. 일단 A로 보낼까요? 네. 일단 A로 보내고 슈링크, 이제 울세라의 국내 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울세라 말고 아래 국산 기기들은 다 어느 정도 효능이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울세라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넘을 수 없는 그 차이는 아직 메워지진 않는 것 같고 울세라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약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슈링크가 울세라보다 확실히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슈링크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성비로 따지면 또 슈링크가 울세라보다는 좋은 면이 있어서 근데 같은 A에 있기에는 조금 아쉽죠. 울세라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B로 가시죠. 써머지는 울세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S급으로 주기에는 가격이 가장 문제죠. 가격을 고려하면 S는 못 갈 것 같고 왜냐면 울세라는 받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안에 분명 효과를 느끼시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하면 딱 되는데 써마지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본인이 이제 피부 결이 달라지고 탄력이 좋아지는 걸 조금 더 느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A로 가시죠. 인모드 한창 핫했는데 좀 시들시들해진 면이 있어요. 왜냐면 통증이 생각보다 있고 다운타임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식었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또 싸니까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저는 원래는 인모드가 A나 B 포지션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모드는 다운타임도 많이 남고 멍도 들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인모드 말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데 통증이 덜한 온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C나 B에 가야 되지 않나. C로 가기엔 좀 인모드 슬퍼할 것 같은데 C로 보내볼까요? 네, C. 튠페이스 사실 되게 좋은 장비인데 사실 써마지랑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면이 있어요. 써마지보단 좀 아쉽지만 통증이 적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B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튠페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팁이 굉장히 많고 목적의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가능한 누군가는 이제 팁 3-4가지 조합을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팁 조합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리프팅 장비 중에 하나고 또 예전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착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비싸요. 비싼 편이긴 하죠. B 정도로 가시죠.
온다 굉장히 핫한 장비인데 요즘 재조명 받아서 다시 역주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울세라 썬바지보다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통증이 일단은 가장 없는 것 같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도 많이 좀 싸졌기 때문에 저는 A로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원리는 다르지만 티타늄이랑 온다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안 아프게 즉각적으로 유지기간은 짧지만, 근데 티타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부틀 같은 경우에는 좀 아파하기 때문에 온다는 근데 남녀 불문하고 덜 아프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다는 A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A로 보내시죠. 제네시스 토닝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지금은 낡은 치료긴 해요. 사실 뭐 제네시스를 할 바에는 뭐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제네시스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예전처럼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C 정도? 엑셀V도 되게 좋은 레이저인데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시던 원장님들은 정말 잘 사용하시는데 요즘엔 사실 대체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XLV를 애정하시는 이제 원장님이 계시고 아예 살려고 고려도 안 하는 원장님이 딱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C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B로 가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근데 좋은 기계입니다. 엑셀V 되게 좋은 기계고. 근데 V빔은 홍조 치료에는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용성으로 따지면 조금 아쉽긴 하고 쓸 수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또 효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V빔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홍조나 혈관성 질환에는 V빔만 한 게 좋지 않습니까? B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피코 토닝, 레이저 토닝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레이저 토닝 안에 피코 토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토닝은 하게 되면은 색소뿐만 아니라 그런 레주비네이션 효과도 당연히 있고 누가 하느냐 어떻게 쓰냐에 따라 굉장히 티어가 갈리는 거긴 해요. 그래서 좋은 시술자가 한다면 A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술자가 하면은 D가 될 수도 있고. 토닝이야말로 획일화된 파라미터로 하면은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로도 갈 수 있고 또 S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피부과 전문이면은 토닝을 A로 둬야 되지 않나. 내가 쓰면 A다, 네가 쓰면 D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A로 가시죠. 네. 피코 레이저는 둘 다 이제 A로 보내겠습니다. IPL도 사실 오래된 치료인데 IPL은 또 기계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이제 몇 배가 나고 하기 때문에 획일화하긴 힘든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조금 낡은 기계다 IPL보다는 다른 종류 기계들이 있는데 왜 쓰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죠. 흔히들 다들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PL의 L이 레이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라이트로 이제 광범위한 파장이 다 나가는 거라 이게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만병 통치약으로도 예전에는 다 좋아져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C 정도로 그런 갈까요? 의미에서 C가 적당하지 않나. PDT도 굉장히 낡은 치료인데 PDT로 뭐 여드름 치료를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저희도 안 하고 D로 보내기엔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뒤에 보니까 골드 PTT가 있어서 사실 PDT보다는 골드 PTT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기 때문에 D로 보낼까요? 드디어 D 하나 나오나요? PDT.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랑 같이 으라도 될 것 같고 LDM도 꾸준히 했을 땐 굉장히 좋죠. LDM은 또 만능으로 여러 가지 치료에 겉들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지 모르겠을 때는 LDM이라 해도 되긴 해요. LDM이 교차 초음파라고 해서 초음파가 동시에 여러 번 쏘면서 울세라보다는 좀 얕게 들어가고 침투시키는 것보다는 깊게 들어가면서 물광 리프팅 이런 식으로 흡수뿐만 아니라 약간의 리프팅 효과, 피부결 개선 효과, 약간 멍해도 하기도 하고 육각형에 고루고루 있다는 가격도 점에서 싸고. 그래서 B는 줘도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쵸? B 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톡스들은 다 비슷하니까 넘기고 포텐자도 요즘 니들 RF라고 해서 비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니들 RF는 빼놓을 수 없는 장비긴 해요. 여러 치료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싸졌고 또 포텐자뿐만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니들 RF는 팁 종류도 요즘 너무 많아지면서 범용성이 또 높죠. 펌핑 팁이라고 해서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그리고 깊이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세기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흉터뿐만 아니라 모공이나 피부 결, 여드름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약간 다운타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A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포텐자는 A로,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독보적인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레티젠, 돼지 콜라겐이고 콜라겐 자체를 넣어준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주베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레티젠은 즉각적으로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리쥬란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범용성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B 정도로 놓을까요?
그다음에 리바이브도 사실은 스킨바이브랑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글리세롤을 좀 추가해서 수분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비슷하게 그냥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멀티에서 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넣었었는데 확실히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좀 길게 간다는 점에서 음. 스킨바이브 있는 피로 골드 PTT는 여드름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건데 확실히 골드 PTT가 그래도 전통은 있지만 아직까지 좀 살아남는 거 보면 확실히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골드 PTT도 사실 어떤 데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하느냐가 다 달라요.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사 손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다, 어떤 분들은 아무 효과 없었다. 왜냐면 그 골드 입자가 실제로 피지샘까지 잘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침투시키고 또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하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충족돼야 되는 요건들이 좀 있어서 의원마다 일관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은 아직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C로 가긴 좀 B로 가시죠. 네. PCA 필링 그거 굉장히 또 오래된 건데 흉터 치료에 또 많이 쓰이죠. 근데 지금은 흉터 치료를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C로 보내시죠. 프락셀은 뭐 다양한 게 있는데 CO2 프락셀이라고 이제 고전적인 프락셀이라고 하면은 인기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국내 환자한테는 이제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CO2 프락셀이면 사실 C나 D로 가야 되는데 또 피코 프락셀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범용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C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치료라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큐어젯은 이제 요즘 나오는 미라제 큐어젯 이런 것들은 좀 최신 기계죠 사실. 흉터 치료나 이제 리주비네이션 많이 쓰기 때문에 바늘이 안 들어가는 니들 프리 인젝터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최신 기계고 범용성이 있지만 아직은 기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 육각형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포텐은 무조건 가진 기기라고 생각하는데 손도 많이 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B로 돌릴까요 그러면?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모는 사실은 되게 범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죠. 제모는 사실 무조건 S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제모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아프긴 합니다. 따로 수염을 기르시는 분 아니면 사실 제모는 저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거든요.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솜털 제모도 의외로 이제 화장할 때 잘 먹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모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추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리프팅 기기 중에 S티어로 하나 딱 올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울세라가 아닐까요? 울세라가 1.5mm, 3mm 팁을 잘 활용하면 써마지랑 비슷한 탄력 효과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써마지는 어느 한 지점에서 특출난 걸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울세라는 범용성인 측면에서 좀 더 써마지보다 낫지 않나. 결국은 아직까지 1대장은 울세라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상 밖의 결과는 없는 것 같고 의견들이 막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한테 좀 좋고 범용성이 있는 것들이 S나 A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분야에 좀 특출나거나 작은 육각형이거나 이런 것들이 B로 간 것 같고 조금은 약간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이 C로 간 것 같고 하지만 C라고도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C도 굉장히 잘 쓰면 좋은 치료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S티어가 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B티어가 S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한 티어표가 구독자분들이나 어떤 시술을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AS 드리는 피부보건소 박보원 원장이었습니다.